선진편 11번째입니다. 자왈 선진이 어예야게야 있냐요 후진이 어예야예 군자야니 여용지적 오종 선진하리라. 선진 후진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옛 선비들, 후진은 후대 선비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나라 초기까지 이런 건 이제 선진이고요. 주나라 후대로 오면서 이제 춘추시대 그 근방까지 오면서 후진이 되겠죠. 그러니까 선진들이 예와 악을 하는 데서 야인 같은 분위기가 있었다. 이제 덜판에 있는 사람이니까 덜 세련되는 건데요. 그 대신에 이제 순수한 맛이 있습니다. 후진들이 예악을 하는 데서 보면 군자 같은 모습이 있었다. 이때 군자는요, 진짜 군자가 아니고 껍데기가, 껍질만, 예를, 형식만 따라가는데 훨씬 더 세련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악을 할 때 후진들은 그 예악을 아주 세련되게 하고 선진들은 세련되게는 못하는데 그 순수하게 했다. 만약에 내가 쓴다면 나는 선진을 따르겠다. 그래서 예악을 껍질만 번지르르하게 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촌스러워도 마음이 순수하게 하는 게 낫다. 그 이야기이죠. 또 이거를 읽어보시면요. 자왈 종아의 진체자 개 불금문야로다. 덕행의 난년 민작은 연배구 중궁이요 언어엔 제아 자공이요 정사엔 염류계로요 문학엔 자유자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진나라, 채나라에서 나를 따르던 자들은 다 문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나라, 채나라 그 사이에서 고생하면서 돌아다녔던 그때 나를 따르던 제자들이 지금은 모두 흩어져서 지금 우리 문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옛날을 회상을 하십니다. 도덕적인 품행을 잘했던 제자는 안년, 민작은, 연배구, 중궁 이 네 사람이 대표적이었다. 근데 이런 걸 보면 공자가 안년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이름을 불렀죠. 민작은 이렇게 안 합니다. 민손 이름을 불렀습니다. 근데 여기서 공자는 왜 자를 붙였느냐. 안년, 민작은, 연배구 다 자를 붙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공자의 제자가 기록한 게 아니고 제자의 제자가 기록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기록할 때는 선생의 말을 그대로 기록했는데 제자의 제자는 자기 선생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제자니까. 그러니까 자기 선생의 이름을 쓰기가 좀 그러니까 자를 써버린 거 아닌가. 그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말 잘하는 제자는 제아와 자공이었고 정사, 정치적인 일에 적극적인 사람은 염류와 계로였고 계로가 자로입니다. 문학적인 그런 그 소양이 있었던 제자는 자유와 자아였다. 공자가 나중에 이제 회상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또 읽어 보실까요? 자왈 회야는 비조아자야로다. 어은의 무소 불려리오녀.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회는 이제 안년이죠. 안회는 나를 돕는 자가 아니다. 내 말에 대해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바가 없다. 그러니까 나를 돕는 자가 아니다. 서운해서 하신 말씀일까요? 기뻐서 하는 말씀. 너무 기뻐가지고요. 그러니까 내하고 급이 같아서요. 보통 제자들은
공자가 말씀을 하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미처 생각 못했던 거를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자기가 발전을 합니다. 평소에 자기가 설명을 주겠는데 건너뛴 것도 있고요. 그 적절하게 설명이 좀 덜 된 것도 있고 이런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자꾸 질문을 하면 다져지는데 안면은 100% 이해를 해버리니까 질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면을 통해서 자기 발전이 없다. 그래서 서운한 게 아니고 너무 기쁜 겁니다. 이렇게 훌륭한 제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마다 기뻐하지 않은 바가 없다. 민자근이요. 이것도 또 민손인데 아마 민자근의 제자가 기록했거나 뭐 그렇게 봐야 되는데요. 자왈효제라 민자근이여 인불가르 기부모 곤제지연이로다. 효성스럽다. 민자근이여. 사람들은 그 부모 형제에 관한 말에 대해서 사의를 낼 수가 없다. 틈을 볼 수가 없다. 그 민자근이 자기 부모 형제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 트집을 잡을 게 없다. 보통은 자기 부모 형제에 대한 욕도 하고 부모한테도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정말 못 살아 뭐 이런 말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일체 없었다. 그래서 효도다. 그래서 최고의 효자를 순임금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효자를 민손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준의 효자를 정자라고 이렇게 평을 합니다. 민자근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죠? 민자근이 왜 효도인지 한번 말씀드렸죠. 그거 뭡니까? 아버지를 태워가지고 마차를 타고 가는데 말고삐를 놓쳐버렸습니다. 한겨울인데 이게 말고삐를 놓아버리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가지고요. 왜 너가 말고삐를 놓았냐고. 보니까 이 손이 얼어버린 거예요. 굳어가지고요. 그 옷이 이게 솜이 아니고 억새풀을 억새 꽃 있거든요. 그거를 넣어놨으니까 허당인 거죠. 꽁꽁 얼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본부인은 이제 죽고 제치를 했는데 제치의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 아들한테는 속옷을 입히고 민자근한테는 이제 억새꽃을 넣은 거예요. 양은 똑같아 보여도요. 완전히 허당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쫓아냅니다. 그 부인을. 너 그 따위로 그 큰아들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나가라고. 그 이제 짐을 사갖고 이제 안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민손이 이제 아버지를 붙잡습니다. 아버지 다리를 붙잡고. 어머니 보내지 마세요. 왜 저런 여자를 왜 안 보낸단 말이냐. 어머님이 계시면 한 아들만 추운데 어머님이 가시면 세 아들이 춥습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보니까 그럴싸하거든요. 알았다. 들어와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 뒤로 이제 큰아들한테도 민자근한테도 속옷을 입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효도하는 그런 민자근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남용이 삼복백규언을 공자이기 형지자로 처지하시다. 남용이라는 사람이 시경에 억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노래에 들어있는 가사가 있는데요. 백규에 관한 가사가 있는데요. 그 백규라는 가사를 매일 3번 반복을 합니다. 공자께서 자기 형님의 딸을, 자는 아들이 아니고 딸입니다. 형님의 딸을 그의 처로 삼게 했다. 딸로 하여금, 형님의 딸로 하여금 남용의 처로 삼게 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형님의 사위가 된 거죠. 남용이. 이 시가 전부 노래 가사니까
그 어떤 노래냐 하면 시경대하의 억이라는 제목의 시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백규 흰 옥돌에 티는 오히려 갈아엎실 수가 있다. 근데 이 말의 티는 말에서 나온 그 잘못 말했을 때 그 티가 있는데요. 말에서 나온 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돌이킬 수가 없다. 이런 가사입니다. 근데 남용은 이 가사를 흥얼흥얼흥얼 늘 입에 대고 다니는 거죠. 백규지점은 상가마야나 사은지점은 불가위야. 뭐 이거 이제 노래로 계속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실수할 잡혀갈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실수하고 잡혀가는 건 거의 말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다. 그건 잡혀갈 일이 없다. 사윗감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형님의 딸로서 철을 삼게 했다. 이렇게 또 읽어볼까요? 개강자 문제자 수기 호학인이 있고 공자 대활 유한회자 호학하더니 불행 단명사의라 금야정무하니라. 개강자가 제자 중에 누가 호학을 하는 사람입니까?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공자가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안회라는 자가 있었는데 호학을 했다. 학문을 좋아했다. 그런데 불행히 명이 짧아 죽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없다는 말이 안회가 없다는 말도 되고요. 호학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도 됩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해도 다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는 좀 서운할 것 같아요. 이 공자가 안회 외에는 호학하는 사람이 없다. 너무나 차별해버리니까 좀 서운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안년이 이제 죽습니다. 읽어보시면요. 안년사은을 알로 청자지거하야 이위지 과학한데 자왈제부제의 역학은 기자야니 이리야 사은을 유관이 무각이라 오부도행이 위지 과근 이오종 대부지후라 불가도행야 일생이라. 안년이 죽었습니다. 참 공자가 참 불행한 면이 불행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요. 알로는 안년의 아버지입니다. 안년이 청자지고 선생님의 수레를 청했습니다. 청한다는 것은 그거 팝시다 이거예요. 선생님 마차 그거 팔아가지고 이 위지곽 그 안년을 위해서 곽을 만들어 줍시다. 곽이라는 것이 다 아시겠지만 관 밖에 방처럼 이렇게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을 이렇게 두는 거죠. 관을요. 그래서 여기에 곽이고 요거 관입니다. 그래서 이 곽을 하면 이제 비용이 많이 들죠. 이렇게 방처럼 만들어야 되니까요. 돌로? 네, 돌로 만듭니다. 담을 쌓든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는 또 하려면. 예, 그러니까 이게 안 무너지게 하려면 이게 굉장히 뭔가 장치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공자가 평소에 안년을 너무 좋아하셨으니까 선생님, 당신이 그렇게 아끼는 제자인데 수레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팔아서 그만 곽을 만들어 줍시다. 그러니까 공자가 말합니다. 제부제에 재주가 있고 재주가 있지 않던 또한 각각 자기 아들 말을 하는구나. 예. 그러니까 알로는 자기 아들 안년 생각을 하고 자기 아들을 또 나는 우리 아이는 재주가 없었는데 그래도 나는 또 우리 아들 기준으로 또 말을 한다. 리는 공자의 아들입니다. 아들 이름입니다. 잉어라는 뜻인데요. 여기 있잖아요. 공자가 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임금이 잉어를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잉어라고 지었는데요. 네가 죽었을 때 관이 있었고 곽은 없었다.
그러니까 나도 내 아들도 과거를 못 해줬다. 왜 못 해줬냐? 도행 걸어다녀서라는 건 수레를 팔았어 이 소리죠. 수레를 팔아서 위지과 그 아들의 과거를 하지 못했던 까닭은 내가 대우의 뒤를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대부의 뒤를 따라다닌다는 것은 나도 명색이 대부다 이 소리입니다. 대부 자리로 있다 내가. 그러니까 대부는 그 마차가 있어야 되는 건 모양입니다. 그래서 불가도행냐 걸어 다닐 수가 없다. 나도 명색이 대부인데 그래서 그 내 아들이 죽었을 때도 과거를 못 해줬다. 근데 나는 안년을 내 아들처럼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 아들은 과거를 안 해주는데 안년을 과거해주면 아들처럼 안 한 거라고요. 그런데 당신은 당신 아들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공자가 거절했습니다. 안년이 죽어서 공자가 너무 타격을 받았는데요. 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안년 사은을 자왈히라 천상녀 샀다 천상녀 샀다. 예, 안년이 죽었습니다. 공자가 아이고 하늘이 나를 망쳤구나. 하늘이 나를 망치는구나. 이렇게 통탄을 하셨죠. 예, 또 읽어보시죠. 안년사은을 자곡지 통하신데 종자왈 자통의 신이다. 완류통호와 비부인지 위통이요 이수일이요. 안년이 죽었는데요. 공자가 곡을 했는데 통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통곡입니다. 곡지통. 막 소리를 내가지고 엉엉 울어버린 거죠. 그리고 바로 종자가 말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좀 걸려 있었습니다. 뭐 한나절이 지났거나 시간이 이제 있어서 좀 안정됐을 때 수상해가지고 공자 같은 성인이 어떻게 그렇게 넋을 잃고 우는지 성인도 그 생사를 초월했어야 되는데 어째 그렇게 울까 궁금해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선생님이 통곡하시던데요 아까. 그러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요 통곡? 내가 통곡했어? 이런다고요. 그러면 좀 전에 통곡하셔놓고 통곡하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공자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통곡했어? 예. 예, 아까 하셨잖아요. 그래? 내가 통곡했던가?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아, 부인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을 위해서, 요거는 을이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통곡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위해서 통곡하겠냐? 그건 통곡하는 게 맞네. 그러면 본인은 아까 통곡해놓고 그걸 잊어버렸단 말이냐. 완전하게 경지에 올라가면 행동만 하는데요. 행동한 내용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운전하는 예를 들면 초보 운전자는 그 운전 면허 받을 때 그 필기 시험을 치는데요. 운전 지식을 잔뜩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 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머릿속에서 이제 그걸 꺼내야 됩니다. 그 자기 기억해 놓은 내용을요. 노란불이 깜박거릴 때는 뭐 서행을 해야 된다. 뭐 그러면 이제 약간 속도를 줄이고요. 오르막에 전망이 또 잘 보이지 않는 데는 또 서행을 해야 된다. 어떤 때는 또 정지해야 된다. 뭐 지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운전할 때마다 막 머리에서 끄집어내야 되는 게 많으니까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죠. 그런 사람 옆에 타고 가면 이제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지식이 많은데요. 굉장히 숙달이 되면요.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 저절로 이건 브레이크지. 그러면서 밟을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안 꺼내도 지식이 나옵니다. 그냥. 이런 상황이 되면 그 머리에서 이렇게 해라. 명령이 축축축 나온다고요. 그런데 완전한 경지에 도달하면 지식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운전하냐? 그냥 하는 겁니다. 무의자연으로요.
몸이 알아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피로도가 없어지죠. 그래서 아까 브레이크를 밟은데 자기는 브레이크 왜 밟았는지 몰라요. 몸이 그냥 밟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아까 브레이크를 밟았죠. 내 브레이크 밟았어? 그 브레이크 밟았다는 기억이 없다고 해요. 몸이 그냥 알았어요. 아까 밟았잖아요. 내가 밟았어? 어떤 상황이냐? 거기 뭐 이렇게 돌아가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이다. 아, 그럴 때는 브레이크 밟는 게 맞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완전히 어린애 같이 돼버립니다. 사람 그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어린애들은 조금 전에 했던 일을 기억을 못 합니다. 너 아까 엄마 없을 때 되게 울었잖아. 근데 지금 왜 엄마 젖 빨면서 좋아하고 그러냐? 그러면 아까 울었다는 기억이 없어요. 그냥 막 울다가 젖을 입에 물면 해 그러고 웃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행동이 그냥 일회성 행동으로 계속 하는 거죠. 머리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런 생각이 없이 무심의 경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곡을 해놓고는 통곡했다는 기억이 없는 겁니다.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건데요. 그래서 어린애처럼 행동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통곡을 하시대요. 내가 통곡했단 말이냐? 아까 했잖아요. 언제 어디서 했냐? 안년 죽었을 때 했잖아요. 그래? 안년이 죽었으면 통곡하는 게 맞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보통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보면 이 상황을 보고 난 뒤에 머리에서 판단을 합니다. 머리에서 이럴까 저럴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판단을 한 뒤에 행동을 하는데요. 행동을 하는데 완전히 경지에 올라가면 어떤 상황을 보고 머리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슴에서 행동을 합니다. 가슴에서. 그래서 머리에서 판단을 하면 그게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게 찌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판단을 안 하면 아무 잡념이 없습니다. 찌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역에 천하지고 이렇게 주역에 나와 있는데요. 마음은 적연, 조용하게, 마음은 고요하게 아무 동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고요한데 느낌이 딱 보는 순간 느낌이 가슴에서 나옵니다. 느껴져서 드디어 바로 느껴져서 바로 천하의 모든 세상의 모든 상황에 모든 까닭에 바로 통해버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요 머리에서 작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걸 보면 가슴에서 반사적으로 행동을 해버리지 머리에서 판단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맹자가 어떤 말을 하느냐. 애가 물에 빠지려고 한다 이러면 가슴에서 바로 안 돼 이러면서 붙잡는 거지 머리에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일상도 그렇게 돼버리는 거. 이것이 이제 무의자연의 삶의 방식입니다. 또 읽어보세요. 안년이 죽어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안년사은을 문인요 후장지한데 자활 불가하니라. 문인이 후장지한데 자활회야는 시여 유부야언을 여부덕시유자야하니 비야야라 부이삼자야니라. 안년이 죽었는데 제자들이 후장지 후하게 장례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안 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인들이 보니까 평소에 안년을 너무 좋아하신 걸 아니까 그냥 공자가 안 돼라고 해도 후장지 해버렸습니다. 장례식을 아주 풍성하게 했죠. 공자가 말씀합니다. 안회는 나를 보기를 아버지처럼 봤다. 나를 꼭 아버지 대하듯 했다. 그런데 나는 부덕시유자 아들처럼 보지 못했다. 아들처럼 대하지 못했다. 왜냐? 아들한테는 후한 장례식을 안 했는데 안년한테는 후한 장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차이를 둔 겁니다. 비하여라 내 뜻이 아니다.
부 2, 3자여라. 저 제자들 때문에 저렇게 됐다. 그러니까 꼭 아들처럼 하려고 했던 거죠. 아들처럼. 근데 아들은 곽도 없었고 조촐하게 했으니까 아들하고 똑같이 하려고 했는데 아내는 나를 꼭 아버지한테 대하듯 했다. 근데 나는 아들처럼 못했다. 이렇게 괴로운 사귀신한데 자활미능 사인이니 은능 사귀리요 간문사하노이다 왈미지생이니 은지사리요. 자로가 물었습니다. 귀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귀신을 섬길 수 있나요? 공자가 말합니다. 미능사인. 요 미자는 불하고 다릅니다. 요 미자는요, 아직 뭐뭐하지 않다. 예. 홍길동, 그러니까 옆에서 앉은 사람이 미래 이럽니다.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예, 미래 그러면 아직 오지 않았다. 불래 그러면 오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홍길동 그냥 옆에서 불래 이러면 안 온다 소리거든요. 그러면 물어봐야죠. 왜? 예. 무슨 왜 안 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미래 그러면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안 온 거니까요. 불능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불능내 올 수가 없습니다. 왜 무슨 일 때문에 그 수원서 오는데요. 뭐 차가 고장 나가지고 못 옵니다. 그러면 불능내가 되죠. 불가래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오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오면 안 됩니다. 왜? 그 사람 오면 난리 쳐가지고 수업 망칩니다. 뭐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못 오게 했습니다라든가 그래서 불가래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미는 아직 아니다라는 거죠. 아직 사람도 섬길 수가 없다. 언제는 어떻게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느냐. 또 자로가 죽음에 대해서 감히 묻겠습니다. 죽음을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사는 것도 아직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느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굉장히 오해가 돼가지고요. 유학은 종교성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죽음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 거다. 유학은요. 세상 사는 이야기지 그 생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종교적이 아니고 이제 세상 사는 윤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다입니다. 거의 다. 굉장히 이름 있는 사람, 세상 이야기하면 다 알 사람도 그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공자가 왜 죽음을 모를까요? 아침에 도를 알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생사를 다 꿰인 사람인데 왜 죽음을 모른다고 말해버릴까요? 그것은 자로가 성급합니다. 자로가 좀 빨리 뭔가 이루려고 해서 귀신 섬기는 걸 물어버린다고요. 너는 아직 사람도 제대로 못 섬기는데 왜 성급하게 건너뛰려고 하느냐. 죽음을 알고 싶어요. 너는 사는 것도 아직 모르잖아. 사는 것부터 챙기고 그 다음에 죽음을 아는 거지. 사는 걸 알면 죽음도 그냥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사는 걸 건너뛰고 왜 죽는 이야기부터 하느냐. 이거는 자로한테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학의 본질로 바꾸면 전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 때문에 굉장히 유학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장들이 공자의 제자 중에 순자한테로 넘어가서 그것이 강조가 돼가지고요. 순자는 하늘도 부정해버리고 종교성을 다 걷어냅니다. 그래서 중국 한나라 때는 순자 철학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한나라 때는 그 공자의 이런 형이상학적인 거 이런 게 다 그런 부분이 다 빠지게 됩니다. 이거 또 읽어보시죠. 민자는 시척에 은은여야 하고 자로는 행행여야 하고
염류자공은 깐깐여야 은을 차왈 야규야는 부득기사연이로다. 민자는 이제 민자근인데요. 시척에 공자 옆에서 모실 때에 은은여야 은근했고 부드러웠고, 자로는 행행여야 씩씩했습니다. 적극적이었습니다. 염류와 자공은 분명하고 명확했습니다. 깐깐하다는 건요, 분명하고 명확하게 공자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자가 즐거워하셨다, 이렇게 하면 좀 말이 안 됩니다. 공자가 즐거워하셨다. 그리고 유와 같은 자는, 유는 요 자로죠. 자로 같은 자는 부득기사, 그 죽음을 제대로 얻지 못할 거다. 그런데 왜 즐거울까요? 아니죠. 그래서 이 락자는 발음이 비슷해서 왈자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자, 저 중국말로도 이 발음이 같습니다. 자 위에 자, 요것도 저 위에 이렇게 발음이 같습니다. 그래서 왈자인데 문인이 기록할 때 발음이 같으면 오자를 잘 냅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갈치자를 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하다가 갈치자니까 갈치자를 써야 되는데 이를 치자 써버리고, 요 발음이 같으니까요. 되게 발음을 기억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음 따로 쓰다 보니까 오자를 잘 냅니다. 그러니까 요걸 왈자를 악자로 이렇게 오자를 냈다, 이렇게 봐야 풀리는데요. 그러면 공자가 말씀하셨다. 이 제자를 평가해 놓고는 공자가 자로 같은 자는 제명에 못 죽지 싶다. 너무 무모하고 성급하고 용감하고 이러니까요. 자로가 늘 걱정이었습니다. 공자한테는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이게 이제 제자들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또 읽어 보실까요? 노인이 장군을 민자거나 인구관 여지하오 하필 계작이리요 자왈 부인이 부르니 연정은 필요중이니라. 노나라 사람이 장부를 하려고 한다. 장부라는 창고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자군이 말하기를 구관, 전에부터 쓰던, 이거 관은 이제 습관이 돼 있는 거죠. 전에부터 써서 잘 습관이 익숙해져 있는 그 창고를 따라하면 되지. 그걸 인해서 쓰면 되지. 그걸 그냥 쓰면 되지. 쓰는 게 어떤가? 왜 새로 지어야 해? 하필 고쳐 지으려고 하느냐? 공자가 말하기를 그 사람이 말을 잘 안 하기는 안 하는데, 그런데 말을 하면 반드시 적중한다. 정확하게 맞춘다. 그 창고가 전에 있는데 아직 쓸만한데 왜 그걸 헐고 새로 짓느냐? 그냥 그거 쓰지. 이것을 또 한번 읽어보시죠. 자왈 유지설을 해위여 굳이 이문고 문인이 불경자로 한데 자왈 유야는 성당의요 미입의 신량이라. 공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는 중류, 자로입니다. 중류. 예. 성은 중이고요. 자로가 비파를 타는데 자로의 비파를 어찌 나의 문 안에서 타느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로가 비파를 타는데 좀 우아하게 타야 되는데요. 너무 그냥 과격하게 타는 겁니다. 비파를. 그러니까 자로를 꾸짖었어요. 자로가 저렇게 우리 문 안에서 저렇게 비파를 탈 수 있냐. 꾸짖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문인들이 자로를 존경을 안 합니다. 아주 우습게 아는 겁니다. 문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로는 성당 마루에까지 올라왔다. 그런데 미입의 신라, 아직
방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 마루가 있고 여기 이제 방이 있고 여기도 방이 있고 이런데 여기 공자가 계신다면 여기까지 오면 이제 공자하고 똑같아지는 건데요. 마루에까지 왔다 자로는 아직 여기만 안 들어왔을 뿐이다. 근데 여기에 있는 제자들이 왜 자로를 존경하지 않느냐. 그래서 성당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거의 이루어졌다. 학문이 거의 이루어졌다. 이걸 성당이라고 합니다. 그 태권도 도장에 가면 이제 태권도 도장이 이렇게 있으면요. 거기에 이제 고급반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단수가 높은 그 사람들 모아놓고 여기 이제 관장이 가르칩니다. 근데 여기에 한 사람이 실수를 하고 이러니까 혹독하게 야단을 친다고요. 그럼 여기에 이제 초심자들이 여기 많이 있죠. 이 사람들이 이걸 우습게 합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건 고급 사람, 아주 고수들인데 공자가 이제 관장의 입장에서 야단 쳤는데 하수들이 이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자로한테 혹독하게 말을 했더니 일반 제자들이 다 무시하니까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자로는 거의 내 방에까지 왔다. 마루에까지 왔다. 왜 너희들이 그 무시하느냐. 그러니까 그 공자가 야단을 쳐도 좀 분위기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만 그런 걸 못하고 말았습니다. 요 문장까지만 하죠. 같이 하시죠. 자공이 문사여 상야 숙현이니 있고 자왈사야는 과하고 상야는 불급이니라. 왈연적 사유여이까 자왈 과유불급이니라. 예, 과유불급. 자공이 물었습니다. 사는 이제 자상인데요. 사하고 상은 자합니다. 상은 누가 낳습니까? 자공이고 인물에 대해서 누가 낳은지 이런 것 관심이 많더라고요. 사하고 상은 누가 낳습니까? 사는 좀 과하고 좀 지나치고 상은 좀 모자란다. 그렇다면 사가 낫죠? 이거죠. 그렇다면 사가 낫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십니다.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 과한 것은 불급한 것과 같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중용인데요. 중용. 그 중용은 이제 모든 사람하고 어울려서 함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재주 있는 사람은 저 앞에 가고요. 못 따라오는 사람은 여기에서 뒤쳐져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렇게 가는 건요 못 따라오는 사람하고 똑같다. 중용이라는 모두와 어울리는 이런 그 상태가 가장 이 제대로 된 참된 삶의 방식인데 앞서가려는 것도 못 미치는 것도 다 참된 삶이 아니다. 그래서 과가 더 좋아 보이지만 과유불급이다. 많이 쓰는 말이죠. 과유불급. 과유불급.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